여러분,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짜고 치겠습니다. 꼭 밀어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좋은 책이거든요. 책의 퀄리티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 여러분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그냥 들어오시죠, 바로. 네, 안녕하세요. 김나물입니다. 예. 네. 육체파 창조형 지식 근로자 육창근 김나무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사실 육창근 형님께서, 김나무 씨께서 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책, 이 방송 초창기에 나오셨었죠. 네. 소개를 하셨는데 아주 그냥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셔가지고 출간이 좀 미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 출간 미뤄준 게 그 법륜스님의 신간이 나오면서 예. 출판사에서 김남원보다 법륜스님을 미는 게 낫지 않겠느냐. 법륜스님, 예. 이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죠. 예.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을 하시는군요. 네. 인정합니다. 예. 그분의 어떤 그 마케팅 파워가 더 세시니까 예. 밀렸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김남원의 싸우는 사람들. 당시에 소개를 드릴 때 뭐 한두 주 정도 뒤면 나오니까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했는데 아마 이 뭐지? 왜 책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2달이 지났죠. 네, 거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모셨습니다. 좀 뻔뻔하지만 저는 이분 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이거든요. 네. 예. 잠시 아이디 하나 듣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 초대 손님도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김남훈 씨. 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예, 목소리 왜 이렇게 왜 처연한 그러냐면요. 컨셉을? 예. 항상 제가 김남훈의 인파이팅 이런 거 할 때는 갑의 예. 입장에 있다가 오늘은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뢰 입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PD님 안녕하셨어요. 예. PD님 맛있는 거 식사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미천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냥 인파이팅 느낌으로 가버리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미 웃음소리로 들어오셨어요. 바로 모시죠 그냥. 네, 예. 김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자, 대국민 상담소 김선이고요. 상담킴 gmail.com으로 김남훈 씨가 상담을 보내셨어요. 신간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냈는데 책을 좀 많이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선님? 그러시면 일단 이벤트, 화끈한 이벤트로 승부를 네. 하셔야죠. 풍선 쓰면 되나요? 안 됩니다. 다시방에 뭐 숨겨 놓는 건요? 어는 트렁크. 그런 풍선. 다 진부예요. 안 다 되고요. 진부예요. 안 되는군요. 보다 신선한 그런 예. 이벤트로 승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전에 말씀하셨던 거 뭐 이정열 판사님하고 같이 네. 뭐 이런 태그 매치 네. 이런 경기, 뭐 광화문 한복판에서 네. 이런 것도 좋고 네. 엄동설하는 상의 탈의하시고 그렇죠. 두 분이 이제 하의만 입고 이제 김선님이 하드코어세요. 좀 뭐랄까 하드코어야. 네. 네, 그런 이분은 거 좋아해요. 프로레슬러로 태어났다면 그 ECCW 같은 익스트림한 하드코어 매치 챔피언했을 것 같아요. 못 박힌 야구 배트 휘두르면서. 심하다. 근데 제가 왜 김선님을 왜 모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은 제가 약 30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30분을 예.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살았던 인생의 궤적과 이분들이 싸우고 있는 어떤 인생의 대상들, 삶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제가 철저하게 조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으로 또 김선님도 등장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김선님이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었고, 네. 당시에는 그렇죠. 비서관으로.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예. 근데 책 제목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신의 신의 21북스에서 21북스에서 책값은 나왔고. 14,000원. 예. 예스14 알라딘 같은 데서는 12,000원 할인에 가격에 포인트 1,800원 적립값 나왔다. 예. 이 책의 인쇄는 전액 본인을 위해서 쓰실 그렇습니다. 거라는. 예. 인쇄가 10%거든요. 예. 책 한 권 사주시면 저한테 1,400원이 입금되는데 네. 이 1,400원은 전액
저를 위해 쓸 겁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가 됐었던 그런 네. 내용들이죠. 이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에 면 털어서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그렇죠. 저도 몇 편 봤어요.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서 네. 다 털어서요. 2주에 한 번씩 그 면을 털어서 전면으로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 건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글을 프로레슬러 김남훈이 쓴다. 이거는 한겨레 데스크에서도 아주 굉장히 찬반이 모험이었어, 모험. 한겨레로 쓴다. 근데 제가 그 이전에 그 3D 입체 테라피라고 예. 그 김어준 씨가 예전에 상담하던 상담 코너가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물려받아서 제가 그 상담 코너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단 마감을 항상 지킨다. 1년 반 동안 써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감도 잘 지키고 나름 글빨도 살아있어.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밀어봤던 거고 그게 실제로 저한테 1년 반 가까이 제가 또 책을 연재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글을 정말. 연재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네. 이 올해. 언뜻 봐도요 문장도 깨끗해요. 왜냐면은 일단 신문사에서 한번 데스킹을 거친 글일 그렇죠. 테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그렇죠. 또 편집자가 만졌을 네. 테니까요.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이리저리 마사지를 좀 했죠. 예, 마사지 굉장히 여러 번 된 책이고요. 책이 그리고 이쁘네요. 이뻐요. 예, 예, 편집 정말 이쁘게 된 것 같고 싸우는 아, 근데 사람들이 파란 글씨. 원래 책 저자들 나왔을 때 책 표지 이쁘다 이런 얘기 하나요? 잘안것 같은데. 아이고 중요해요. 아니 이거 제가 처음 네. 이 사인한 책 받고서도 네.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요새 책들 좀 그냥 이 단가 줄이려고 네. 좀 너무 좀 빈티지스럽게 뭐 의도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온 책들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과하지 않고 아주 이뻐서 기분이 좋아요. 아니 에디터가 예. 굉장히 신경 써서 예쁘게 네. 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김선 씨를 한번 또 모셨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인터뷰에 응하신 그 이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네. 김선 씨를 그때 만났을 때가 아마 얼핏 우연히 무슨 이벤트장에서 한 번 만났었고요. 네. 아주 짧게. 그 이후로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직접 만난 게 이때가 처음이었나요? 직접 만난 게 우리 몇 번 돼요. 네. 내가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는데 우리가 어느 막 이벤트장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스치고 뭐 트위터 멘션 나누고 이런 거는 몇 년 됐고요. 네. 제대로 만난 거는 작년 여름에 네. 나무님이 국회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었죠. 그래서 국회 본청 식당에서 큰 식당인가 작은 식당, 큰 식당에서 제가 비싼 거 사드렸어요. 쌀국수. 진짜 맛없었어요. 네, 진짜 맛없었어. 근데 국회 식당이 다 그래요. 쌀국수가 무슨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어. 아니 그냥 이렇게 운동부가 쓰던 수건으로 국물 맛을 낸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국회 도서관 식당이 좀 괜찮은데. 도서관 식당 좀 괜찮은데 네. 본청하고 회관 식당은 좀 그래요. 근데 회관 식당도 요즘 바뀌어가지고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회관 식당 가면 그냥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국회 식당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망명 수준이에요. 이거를 먹느니 차라리 독일로 망명하겠다. 독일 가면 맛있는 거 얼마 많은데. 그러니까 독일로 망명하겠다. 이게 아, 먹기 네. 싫으니까. 우리 아. 김남우 씨 흡인력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까지 하셨으면은 그거는 그냥 평생 가는 우정을 그 그죠. 자리에서 그냥 축적하신 거예요. 쌀국수를 한 네. 입에 흡입을 하시고 네. 네, 네. 본청을 둘러보시면서 네. 또 이제 나무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다니니까 뭔가 이렇게 든든한 느낌? 사람들을 알아보고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데 나무님 이제 다른 분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아보는 분들이 그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들이랑 다 아저씨들 막. 예, 다 이제 노조분들, 해고 노동자, 뭐 노조 운동하시는 비대위, 분들. 투기분들 그래서 참 여성 팬 하나도 없어. 하나 없이 다 수염 나고 이제 조끼 입으신 분들이 김남우 씨 안녕하십니까? 조끼 입으신 분들. 결사 투쟁.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투쟁하시는 네. 분들이 알아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밖으로 벗어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기왕 말 나온 김에 네. 두 분 상담 프로그램 제목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미녀와 야수. 네. 그게 뭐야? 미녀와 야수 제안했었어요.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잖아요. 네. 제가. 김선 씨가 그건 좀 아니라고 진짜 김선재가 이상하다고. 야수고 그렇지. 내가 미녀고. 그렇지. 그러면 네. 모르겠다. 미남과 야수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전화를 하셨길래 아니면 야수 대 야수. 야수 남자 야수, 여자 야수.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아무튼 그때 이제 국회로 오셔가지고 네. 만나고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뭐 역시나 이제 트위터에서 뭐 이제 글 쓰시는거나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네. 익히 어떤 분인지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멋진 남자 원빈 영혼이 트위터 없다. 원빈 영혼이 없어.
영혼 있어 왜 그래? 네, 영혼이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니까 굉장히 뭐랄까 저는 이제 막연히 운동선수 하면은 네. 이게 거칠고 이게 막 마초맨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시고 사회 다방면에 관심도 많으신데 네. 그 관심이 그냥 관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회의 여러 면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은 분이다 이런 생각 갖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건으로 이제 그 한겨레 ESC 지면에 이제 목요일 네. 지면에 인터뷰 건으로. 그래서 제가 ESC 지면을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와 이거는 신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광고 요만큼 있고 거의 전면을 통으로 다 털어서 나무님이 진행하시는 인터뷰가 다 나가는 네. 거더라고요. 그 업계 용어로 그 아랫도리 광고 빼고는 다 통으로. 다 통으로. 네,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인터뷰할 이게 자격이 못 된다. 그래서 제가 한 2번 거절을 하고 3번째 말씀하시길래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그래도 국회 생활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국감을 한 번이라도 네.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이제 저는 대선 캠프로 들어갔어요. 국감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 박근혜 대선 캠프로 가신 건가요? 뭔 소리야 왜 이래 짜증나 지금 짜증까지. 짜증나 뭔 캠프 다시 말해봐요. 박근혜 캠프로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우리 문재인 의원님, 네. 문재인 후보님 캠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 오셨어요. 자 이로써 이제 김선 씨께서 빠밤. 문재인 캠프 문캠 출신이라는 거예요. 커밍아웃이 제대로 거죠. 근데 김선 씨는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솔직하셔가지고 방송 중에 은연 중에 이것저것 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시면서 좀 꺼렸던 것들 얘기 다 하세요. 네. 생방 중에 제가 좀 그래요. 그만 흘려요. 쿨하셔가지고 야, 김선 씨 김남우 씨 저자로서의 김남우 씨 어떻게 보세요? 저자로서의 네. 인터뷰어로서 이제 저는 네. 이제 잡지사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인터뷰어로 계속 이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유명인사들 외국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터뷰 상대의 정보를 파악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들을 자세. 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자세가 그냥 내가 일로서 이걸 내가 정해진 어떤 원고를 쓰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쵸. 이 사람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더 듣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김남훈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자세가 돼서 오신 분이었어요. 네. 정말 제 얘기를 정말 뭐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해봤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훌륭하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잘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제 얘기를 이제 재구성해 주시는 그런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분이 쓸 기사가 굉장히 기대된다. 어떻게 지면에 나올지 굉장히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이 보면 네. 인터뷰나 대담을 해가지고 그거 최고로 엮은 거 좀 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옆에서 김남훈 씨 지켜보지 않습니까? 제가 본 바 굉장히 노력하세요. 컨텐츠 만드실 때 이거는 지금 확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일화니까 케이스만 살짝 블라인드를 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어느 분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사업장까지 미리 몰래 가셔가지고 관찰도 하시고 지켜도 보시고 이러시면서 또 메모하시고 포인트를 잡고 내용을 좀 알차게 진짜 알맹이 있는 내용을 만들려고 애쓰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또 명성에 한번 의존을 해보자면 한겨레 신문이 한번 인증을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 자랑을 하자면요. 더요, 더? 인터뷰 하세요, 그냥. 인터뷰인으로서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프로레슬링 선수로 활동을 했고 책도 내고 방송하다 보니까 네.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첫 질문에서부터 이제 내공이 딱 드러나요. 언제 프로레슬링 데뷔하셨죠?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짜증이 확 솟구쳐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언제 데뷔했고 내 기술이 어떤 건지 알고 온 상태에서 자 2000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도 얼마만큼 당신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는 거 어필을 하고 들어가야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인터뷰이가 조금 더 심층된 정보를 전해줄 텐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단답형으로 다 질문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싫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매체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저보고 오래요. 네. 전 싫어하는데 근데 오라니까 갔는데 인터뷰를 막 하더니만은 나중에 그러는 거죠. 저보고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줄 수 없냐고. 어느 매체예요? 있어요.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궁금해. 그래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건 그리고 또 하나는 수준 이하인데. 그 수준 이하 몇 번 겪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본다면은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잘못했다가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사람들과 최대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표창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경찰대 교수 있을 때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수업을 2번 청강을 했어요. 네.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 실제로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요. 그리고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직접 같이 운동을 해보고 네. 김선님 같은 경우도 제가 국회도 찾아갔던 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필드에서 어떻게 계신지 궁금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입체적인 정보들이 쌓이니까 그런 네.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선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1시간 뭐 2시간만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여튼 많은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다 그러면은 그 재판 준비하는 과정 시작해서 찾아보고 아니면은 뭐 활동가다 참여연대 이런 데 있는 데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행사 가서 보고 어떨 때는 내가 연사로도 나가보고 그분이 일하는 거 꼼꼼하게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미리 뭔가 그 몸으로서 정보를 체득한 상태에서 이제 인터뷰의 공간으로 다시 또 이제 끌고 왔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살아 있어요. 아주 네. 좋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나 책 써야 되겠다. 예. 네. 그러면서 이럴 그냥 수가. 이제 신문 연재 분과는 다르게 단행본에서 내용도 충실해졌고요. 예. 각각 그 사람의 현재 근황과 필살기도 다 집어넣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창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펀치. 예. 그분이 원하는 건 바로 정의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한 정권 지르기다. 근데 이 스트레이트 펀치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오른쪽 무릎이 돌고 허리가 돌고 어깨가 돌면서 이 몸에 있는 원심력 에너지가 주먹 끝에 집중돼서 빵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호흡 조절이 있어야 되만 제대로 된 펀치가 나오는 건데 표창원 박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고 우리 김선 씨의 필살기는 로프 반동. 로프 반동이죠. 예, 이건 뭡니까? 로프 반동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레스에서 로프 반동은 그러니까 로프로 보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즉 그런 것처럼 그 내가 당장은 이 순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핵심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김선님이 제가 그때 이제 책을 정리할 때는 대선 이후였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죠. 또 제가 알기로는 부군 되신 분도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누가 쌍으로 망하셨어요. 폭망이라고 하죠. 폭망이죠.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예견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은 로프 반동이다. 즉 지금 링의 중심에서 갔지만 다시 로프 반동을 튕겨서 돌아오면서 핵심으로 돌아올 거다. 자신이 있어야 될 차를 찾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국민 TV. 일단 국민 TV 찾았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필살기라는 컨셉을 뽑은 거 네. 한 사람당 한 개씩 네. 요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아요. 이 좀 업계 용어로 야마가 딱 있잖아요. 네. 네. 예,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그 예를 들어서 남희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눈찌르기라고 했어요. 네. 왜 눈찌르기 했냐면 눈찌르기는 반칙이에요. 네. 반칙이지만 정말 룰이 없는 실전 상황에서는 최고의 기술이죠. 최고의 기술인데 이 기술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두 개가 부러져요. 그래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바로 부러져요. 네. 이 코라든가 눈 바로 주변에는 가장 두꺼운 뼈들이 얼굴에서 가장 두꺼운 뼈들이 배치돼 있어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단다고 해보세요. 부러지죠. 즉 개그맨은 리바이벌이 없잖아요. 이 현장에서 못 웃기면 그야말로 끝장이에요. 그래서 남희석 씨는 언제나
눈찌르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기술을 항상 쓰는 거죠. 그래서 눈찌르기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뭐 다른 분들 마다 그런 식으로 기술 하나씩 정해졌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최고의 자기계발서이자 입문서이면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인생의 여행 안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할 말 없네. 예, 표창원 교수님부터 해서 우리 다들 좋아하시는 탁재형 PD, 탁재영 PD는 하이킥. 예, 그리고 정찬성 파이터, 또 유지성 씨, 오지레이서, 박주민 변호사님, 예, 등등등등 라인업 진짜 좋고요. 이 싸우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진짜 링에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예, 그 정형화된 삶의 패턴을 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싸우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몇몇 분들 또 대부분의 분들은 더 좋은 삶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대기업들과 재벌들과 또는 기득권들과 싸우면서 그야말로 선한 가치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김선 씨는 여권과 싸우셨죠? 여권 예, 뭐 그렇죠. 예,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나도. 석패하셨습니다. 석패. 석패. 예, 이게 KUP 표창원 아니고. 교수님처럼 정의를 위해 싸웠다니까요. 네. 예. 아무튼. 이 옆에 계신 김선 씨 외에 예, 한 분 정도 더 인상적인 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누구를 탁재영 꼽으시겠습니까? PD 예. 같은 경우도 그 좀 팟캐스트라든 이런 방송 보면 허허실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음. 치밀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하이킥이라는 것을 붙여줬는데 필살기. 필살기. 예. 사실 하이킥은 단 한 방에 상대방을 KO 시킬 수 있죠. 머리를 발로 걷어차니까 얼마나 위력적이겠어요. 반면에 90% 실패하는 기술이 하이킥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10각 9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10각 9위가 뭐냐면 발길질을 10번 하면 9번이 위험하다는 말인데 하이킥을 잘 차기 위해서는 로우킥을 계속 차야 됩니다. 상대 하체를 계속 걷어차면서 정신을 교란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킥이죠. 탁재영 PD는 오지 전문 PD로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필살기 이미 체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지 관련 프로그램과 팟캐스트에서 보면은 통통 튀고 어떤 뭐 책 같은 거 보면은 개성이 묻어나면서 굉장히 프리하게 네. 자신을 영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수면 밑에 아주 치밀한 계산과 노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이킥이다. 이 아, 필살기 멋있어. 컨셉 진짜 요거는 정말 괜찮네요. 진짜 멋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감동적이다, 쓴 진짜. 책 여러 유형이 있는데 네. 요런 거 들어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전 세계 최초입니다. 예. 아, 저도 같이 팔아드리냐고 지금 잘하고 있죠? 네, 있어요. 세계 예. 최초. 네. 아니 저는 이제 책을 그저께 받고 받아서 이제 네. 나무님이 한 권 사인해서 주셔서 이제 받고 집에서 남편이랑 같이 읽어보는데 이 책을 그냥 이제 뭐 어떤 신문에 연재됐던 네. 이제 인터뷰 모음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랬지만 네. 저는 이 책을 이제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진로를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 읽어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내가 나가서 뭐 어떤 학과를 갈 것이고 어떤 진로를 네. 선택할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꼭 하나의 길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박준 변호사님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되신 분도 있지만 근데 또 그분도 내신 1등급 서울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공익 변호사의 길을 그러니까 하는 그게 아니잖아. 돈 안 되는 길로.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돈 벌고 화려한 생활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더 나은 세상, 더 어려운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도 걱정하셔서 음. 야, 너 돈 없으면 내가 삼겹살에 소주 사줄까? 부모님 그러더래요. 자기 변호사인데. 나 그 얘기 듣고 막 자기 울컥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얼마나 삼겹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면서도 응원하는 마음이 짠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박주민 변호사 얼마나 자기가 짠했겠어요. 사실 서울대 나온 변호사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1%. 저기 법무법인에 N자 들어가는 법무법인 무슨 뭐 김앤머니에 들어가면은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삶을 살 수 있는데 일부러
비대위, 대책위, 조끼 민변. 입은 사람들, 머리에 띠든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그지 천막 치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그게 더 좋대. 이런 사람들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네. 본인이 더 스스로 행복해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거는 단순히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무슨 뭐 서울의 큰 아파트 사야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하나의 직업을 계속 하다가 또 전혀 새로운 길을 그렇죠. 개척해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다양하고도 이제 신선한 삶의 모습들을 어린 친구들이 저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에게 죄송합니다. 추천 도서로 김남훈의 싸우는 사람들. 네. 이 책의 제목과 출판사 그리고 가격, 인쇄 용처까지 네. 마지막으로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김남은의 싸우는 사람들 시내 21 북스고요. 책값은 14,000원, 인쇄 10% 1,400원은 전액 저를 위해 쓸 겁니다. 싸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책인 거 저도 아주 솔직하게 진실하게 네. 인정합니다. 예, 진실하게 하면서 눈 깜빡이고 있어. 예. 진실하게라고 하면서 막 잘했죠? 깜빡깜빡. 네, 잘했어요. 형님.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예, 하도 웃어가지고 땀이 살짝 났네요. 11월 21일 목요일에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육체파 창조형 지식근로자, 예, 일명 육창근 김남훈 씨가 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시내 21 북스에서 나왔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